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수요일만 지나면 또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제 발표된 22시 30분경에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수치가 나옴에 따라 단기적인 쇼크가 왔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전보다 높은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크립토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니 이거 이러다가 1월달에 이제 상승했던 이 랠리가 한 번 더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기대감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3% 상승한 22,1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3.1% 상승한 1,54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3.93% 상승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1.6%, 18.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XRP는 숏 포지션이 7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혼조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 다우존스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46%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3% 하락, 나스닥 100 지수는 플러스 0.7%, 나스닥 종합지수는 플러스 0.57% 상승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전날 대비 0.24% 상승하면서 상승한 모습, 달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환율도 미쳐가지고 지금 1,284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경제가 강해지고 있다. 이 연준에서 금리를 더욱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기조로 달러, 원달러 환율 또한 1,280원대 이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한 기사가 나왔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이 공공요금 동결 당부에 이 서울시와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연기를 한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올리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기 요금도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이 공공요금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이 없는데 왜 비트코인만 안 오르는 걸까요? 참 크립토 투자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라는 이 명성을 좀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의 제2의 이름이 제2의 디지털 골드다라는 예명이 있죠. 이 명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크립토 마켓의 가장 핫 이슈의 경우는 이 SEC 문어대가리가 이끌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 철퇴를 날리는 것이 단연코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이죠. 미국의 상원위원회에서 하나의 이 청문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개최가 되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미 SEC 암호화폐 시장 몰락 책임론 오락가락 규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딱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암호화폐 시장 침체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1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상원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의 몰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크립토 크래시, 디지털 자산의 금융 시스템 안전장치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청문회에서 대다수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를 보았을 때 최근에 SEC가 크라켄 관련하여서 3천만 달러의 벌금과 스테이킹 관련하여 바로 즉시 서비스 종료 조치와 함께 BUSD, 팍소스 등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이 규제 철퇴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암호화폐 산업의 종사자들뿐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또한 미국의 고위 임원들 또한 이 SEC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의원은 SEC는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SEC의 위원 중 한 분이죠.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정확히 똑같이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너네 아무리 내가 SEC 위원이라고는 하지만 SEC 자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고 또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너무 몰지각하다, 무지하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는 FTX, 테라, 블록파이 등을 포함한 파산 기업의 투자자 보호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팀 스콧 선임 위원도 SEC가 현재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과 같은 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며 동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미국의 상원위원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들도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이 가상자산은 뭐 쓸모가 없다,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이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들 또한 상당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게리 겐슬러가 너무나 몰지각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현재 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증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워낙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도대체 이제 100여 년이 지난 이 증권법을 가지고 지금의 디지털 자산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목소리들 과거부터 나왔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글로벌 규제 책임자인 린다 쟁의 경우는 SEC는 증권으로 결정된 디지털 자산의 고유 속성의 변화에 발맞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칙 제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제 현재 봤을 때 계속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통일성 있는 규제가 없어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기업 간의 혼돈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겐슬러는 대부분의 토큰이 SEC의 지침에 따라 증권 자격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업들의 대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SEC는 이제 크라켄 관련 이런 얘기들, 뭐 팍소스 관련 얘기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 게리 겐슬러 문어 대가리의 행보가 우리만 비단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 사업자라고 해서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재 문어 대가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제 이렇게 개최한 이 청문회에서 SEC에 대한 이 게리 겐슬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라는 것을만 봐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는 미 블록체인 협회에서 SEC에 대한 암호화폐 집행 절차가 상당히 무지하다라는 뉘앙스의 이런 성명을 내면서 비판을 하였고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SEC의 크라켄 처벌은 게으른 규제 접근의 방식이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이제 그 청문회에서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미 상원 의원 또한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라는 듯한 이야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SEC가 이렇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옥죄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 어떻게든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본인들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SEC가 CFTC와 과거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 전쟁을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2021년까지는 SEC가 다소 이에 우위를 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든 규제를 함으로써 이 암호화폐 시장의 당근보다는 채찍을 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런 좋은 사탕 발린 말로 포장을 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2022년도부터는 SEC가 아니라 이 CFTC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 나온 소식이죠. 이 게리 겐슬러와 FTX의 창업자 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먼의 커넥션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었는데 이 게리 겐슬러가 샘 뱅크먼 프리드먼에게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규제 프리패스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로 인해 뒷돈을 찔러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재점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그러면 좀 앞뒤가 맞죠. 현재 SEC가 왜 이렇게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에 목숨을 거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줄어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CFTC로부터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거라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 샘 뱅크먼 프리드와의 커넥션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우리는 절대로 FTX에게 규제 프리패스권 뭐 이점을 주지 않았다, 봐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봐라, 암호화폐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냐, 이러한 우리가 과연 FTX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이점을 준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게 이렇게 여론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현재 SEC의 경우는 지난 XRP와의 소송으로 통해 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암호화폐 일부 알트코인들이 미등록 증권이다라는 프레임을 이미 씌웠고,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해서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건드렸죠. 이후에는 과연 무엇을 무기로 또 건들게 될까요? 지금의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건드릴 건 다 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SEC가 또 어떠한 규제 무기를 가지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소식들은 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신 대로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테라 측의 청탁 대가로 수십억 챙긴 티몬 전 대표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테라 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인 A씨를 이 배임 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최근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16일 열린다고 합니다. A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 랩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A씨는 대가로 받은 루나코인을 현금화해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참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 루나 사태의 여파가 이제 현재까지도 조금씩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테라폼 랩스의 창업자였던 권도영의 경우는 이제 새해 두 차례 걸쳐 무려 9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출금한 이 정황이 밝혀져서 또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SBF와는 다르게 좀 잡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권도영은 잘 때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나게 하면 본인에게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3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이 탐욕 지수는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오늘 영국에서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1월 대비 10.1%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이죠. 높은 수치는 맞는데 그럼에도 3개월 연속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영국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었는지 이제 다시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 CPI 지수와 굉장히 깊은 연결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 증시와 이제 커플링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또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만큼 이 거시 경제, 매크로 경제와 연관성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들어온 증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현재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주변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 아직도 투자하냐, 비트코인 그거 망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주변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을 경우가 상당수이죠.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 크립토 마켓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좀비와 잡초같이 죽이려면 죽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살아날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그 어떠한 자산보다 명확하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사이클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고점에 대해서 2024년 이제 4월경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뒤 새로운 신고점이 여지없이 도달을 하였습니다. 과연 2025년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